ABC론에 이어서 재건축론을 꺼내들면서 민주당 내 거산 계파 갈등을 불러왔던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번에는 필연적 실패론을 들고 재등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대로 간다면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면서 이 실패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냐? 아니거든요. 2002년도에 민주당하고는 달라요. 지지자들의 인식이 있으면 재건축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고한 거지.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몰라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네, 어제 게시된 유시민 작가 인터뷰 영상이 약 한 1시간 20분 정도였는데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은 실패라는 단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정우상 위원님, 여권 인사가 집권 2년차 대통령에게 한 말이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랍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어제 그 유시민 씨의 그 발언 내용과 그 발언의 여파를 보면서 지금 민주당 특히 권력 내부에서의 유시민 씨의 위상 그리고 영향력이라는 게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발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이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실패의 원인은 크게 보면 어제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 의지가 없다. 두 번째, 대통령이 직접 당내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외연 확장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얘기했던 어떤 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지금 여권 내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유를 들면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엔 자기네 진영을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를 실패로 이끌 것이다라는 게 유시민 씨의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개 개인의 일개 작가가, 일개 평론가가 한 얘기면 그냥 흘려드리면 되는데 유시민 씨의 이야기가 여권 전체에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왔다는 게 이번 발언의 핵심적 쟁점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할 텐데 이 당장의 여권 안팎에서는 망하라는 고사냐, 이 저주의 악담을 퍼부었다는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 유시민 작가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다. ABC부터 증축, 재건축, 용역, 촉법, 평론가서부터 이제는 필연적 실패라는 저주, 악담에 이르기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습니까? 예전과 같은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없을 것 같아요. 고집과 신념, 그리고 과거의 경험, 그리고 어떤 원한과 보복, 이러한 차원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하는 모습은 좀 옳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예전 같은 파급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론가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김상희 평론가님, 네. 당장에 지금 여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유시민 작가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이게 중세 종교화됐구나. 그래서 본인하고 좀 다른 사람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마녀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녀 사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의도가 선할 것 같은 사람의 얼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는가 하면 또 드라마에서 궁예를 보는 듯한 모습. 아, 이제는 유시민 작가가 궁예가 됐구나. 본인이
관심법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보이고 결론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을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예. 그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근거를 껴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 행위를 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로 보인다. 이거다라고 그냥 넘어가요. 전부 다 결론으로 점프를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본인이 이 세력을 수렴청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도? 아니면 나는 선민이고 당신들은 선민이 아니다라는 차별주의자? 예. 뭐 이런 정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배종찬 평론가님, 저희 예. 보면은 유시민 작가가 재건축론 이후에 말을 조금 아끼나 했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이나 실용 노선을 재차 또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걸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왜? 유시민 작가와 여러 차례 같이 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의 지금 반응은 뭐냐면 궁지에 몰린 겁니다. 왜? 그동안에는 유시민 작가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먹혔어요. 안 먹혀. 보십시오. 이게 일종의 반발력의 법칙입니다. 계속 강해지죠. ABC, 그다음에 증축, 재건축, 촉법, 용역,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패까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른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씁니다. 우린 품격이 있는 신통방통이기 때문에. 근데 문조 땡땡땡 유로 시작되는 멸칭 아시잖아요. 그땐 5명이야. 근데 정축, 재건축 할 때 3명 남았어. 예. 지금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1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공감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반발력은 더 세지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더 화력을 끌어붓고 있지만 정작 여기에 대한 효과는 매우 낮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시민 작가는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분노적 감정을 쏟아내는 걸까요? 유시민 작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의도적으로 1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부라도 이런 이유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어요.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인쇄매체조차도 없던 그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검찰 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우상 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이제 그 지금 유시민 씨의 화법을 보면 같은 언론인으로서 좀 약간 부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이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지금 민주당의 주류와는 달리 약간 보안 수사권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라는 걸 저희는 추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을 경우에 그게 어떻게 이 비출지에 대한 솔직히 그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아마 오보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유시민 씨는 자신의 어떤 저런 추론을 가지고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저렇게 단정을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옛날 통치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키아벨리 얘기까지 꺼내 들었는데 예. 저게 전형적인 유시민 씨 화법인데 모든 통치자들은 욕먹을 일들을 다 밑에 사람들이 시킵니다. 욕먹을 일을 자기가 직접 하는 권력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키아벨리까지 꺼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에 마키아벨리를 그냥 껴 넣은 거죠. 네. 문종현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중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말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등판한 것이 뭐 예. 8월 전당대회용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뭐 이제 아주 강력한 플랫폼에 등장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수위를 보면 네. 이것은 뿌리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권이 세일즈했던 이 실용 위주의 어떤 정권, 그리고 뉴 이재명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 새로운 세력에 대한 어떤 뿌리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정책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큰 어젠다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어떤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전면전이 곧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전초전을 하는 성격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사실은 단순하게 뭐 반 이재명 전환하겠다 이런 정도의 취지가 아니라 이 정권의 뿌리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필연적인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례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느냐? 예. 예를 들면 뭐 실용 위주의 어떤 그 인선이라는 취지로 이해운 장관이라든지 뭐 이병태 어떻게 보면 범보수진흥에 있던 사람을 뭐 주요 자리에 인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상권 다 비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에 대한 아주 강렬한 또 비판이 이 유시민 작가 측근들과 함께 이루어질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재명 정권에 당선되는 데 있어서 진영 논리를 설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 이 지지층 안에서는 기획하고 설계하고 단순한 논평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권력층, 핵심 조언자 레벨에서 권력 주범교로 밀려났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서운함이 결합되면서 이런 어떤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작가가 개인적인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유시민 씨의 의도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네. 저는 유시민이 아니잖아요. 한번 평론가시니까 유시민 읽어봐 주세요. 씨는 네. 대통령의 의도가 다 이렇게 보이고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제 관심법으로 남의 의도까지 다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하면 이미 아는 거예요. 뭘 하면 개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좀 이렇게 뭘 하라고 시키면 무책임하고 방치야. 책임 회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유시민 씨에게 이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는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나요? 좋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이미 안 좋아. 이걸로 정해져 있어서 직접 하면은 개입.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되면 책임 회피.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씨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유시민 씨가 하는 모습은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들을 내세워서 이른바 명픽들을 내세워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명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개입한 게 많아요.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혼돈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굉장히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유시민 작가가 콕 집어서 이른바 명픽이 누구였는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까지 언급을 했는데, 자, 배종찬 소장님, 예.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이 띄었던 인물이기는 합니다. 부정은 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게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람들이 없었나요? 책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시민 장관의 행보는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의 행보는 막바지. 그러니까 사람을 건드리면 다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럼 청픽은 없나요? 청픽 있잖아요. 정청래 사람들. 이게 뭐냐면 친청, 친명 다 있고 친문도 있으니까 그러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 안 하냐. 그러니까 예. 이 유시민 작가의 합법의 특징적인 것은 자기 자신 그리고 내부 모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조심을 해요. 이게 삼심제도입니다. 조심을 하는데 최근에는 보면 진심도 드러났어요.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직접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해놓고 방송에서는 작심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삼심이에요. 조심, 진심, 이번엔 작심.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용을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가당착, 그다음에 꼬인 스텝, 망연자실, 막바지다. 네. 지금 명픽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정우상 위원님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작가가 함께 지원 유세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본인도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원을 해놓고 명픽 후보를 좀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이제 뭐 저긴 유시민 씨에 대한 뭐 개인적인 비난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은 그런 겁니다. 유시민 씨가 자신의 권한만 있고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는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로서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은 비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신이 이 선택했던 후보가 패배한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런 유시민 씨의 행태가 지지자들에게 당신은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의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